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감에서 이재명 대표 부인이죠.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최대 100건으로 의심된다는 자체 감사를 발표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를 지금 보니까 저희 감사 결과는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이 된다. 감사는 2022년 초, 그러니까 제가 취임하기 전에 7기 때, 네. 그리고 그때는 그러니까 지사가 공석일 때, 예. 그때 그러니까 취임하신 이후에는 안 했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미 제가 오기 전에 감사를 다 했습니다. 100건이 많은 건가 싶었는데 최대 100건이라고 하는데 저희 하루에 카드를 저 벌써 한 오늘 하루만 3-4번 쓴 것 같거든요. 100건이 아니라 훨씬 더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경기도 감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동연 지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실 이 감사는 내가 취임하기 전에 된 거다. 전제를 단 거죠. 그다음에 또 맞을 겁니다. 감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걸 갖다 발표를 해야 되겠죠.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 견제구도 좀 느껴지거든요. 어떤 견제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대선 주자로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해석이 묘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김동연 지사가 법카 문제를 이제 국정감사 얘기할 때 그 묘하게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어요. 대선 선거 운동할 때나 그 직후에는 약간 묘하게 동떨어져 있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경기도지사 되고 국정감사 딱 얘기를 하는데 아 이제 대선 때 또 경쟁을 할 거니까 부드러운 와중에 좀 뭐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조절돼 있는 거예요. 치사량까지는 안 가고 딱 내가 살 수 있는 복용량 정도 해서 저쪽에 약간의 타격을 주는 정도. 형사소송법에 보면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하다가 범죄와 관련된 걸로 보여지는 게 있으면 고발을 하여야 한다. 라고 형사소송법 234조 제2항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임의 규정이 아니고 재량이 있는 게 아니고 의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감사실에서 좀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나왔으면 형소법에 의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죠. 권익위에서 김혜경 여사가 법카 쓴 거에 대해 가지고 이 대표가 알았을 걸로 보여진다라고 해가지고 검찰에 뭐 이첩을 했다고 하잖아요. 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취지로 보여지고요. 네. 예. 만약에 그 김동연 지사가 안 하면 김동연 지사 근황하면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 공무원들은 직무유기도 직무유기. 조직이라 큰 조직이라든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거 절대 안 하거든요. 법인 카드를 배우자한테 준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법인 카드를 딴 데 쓴다. 그것도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이 하는 것은 사적과 공적의 구별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과연 야당의 대표로서 적정한지 이게 대한 것도 한번. 네. 그 사실 공인으로서의 공적 의식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더 액수로 보면 더 큰 것은 그야말로 배치를 그렇죠. 산업비로 사용한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공적 재원에서 그 사람한테 임금을 주고 그 사람을 그렇죠. 산업비로 썼다는 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사실 그 국고 손실로 얘기한다면 그게 훨씬 더 큰 금액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개인적인 사용에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될 테고 설사 일부 그런 내용이 나온다 할지라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런 걸 가지고 또 영장을 친다? 글쎄요. 그런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영장을 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니까 큰일 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뭘 하면 이제 법인카드를 그렇게 쓴다는 얘기고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이 왜 이 짓을 해요? 돈이 없는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고. 예. 이거 국민 세금이잖아요. 네. 이걸 자기들 그냥 생활비로 쓴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김희경 씨는 아무런 공식 직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법인카드를 써? 그게 시장에 묵인 없이는 가능하지도 않은 구조고. 그다음에 자기가 또 뭐 샌드위치도 사고 이런 걸 또 봤잖아. 샴푸도 좋은 거 사고. 그러니까요. 지사님은 이 샴푸를 갖다가 사러 미용실까지 7급 별정직 공무원을 보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상식적으로. 법인카드는 제 아내가 쓴 게 아닙니다. 제 아내가 의전 담당 공무원에게 사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게 문제이죠.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좀 도움 준 거를 가지고
월급이 전부 국고 손실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 국민의힘이 지금 언론 플레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제 한국 마일리지가 쌓이잖아요. 그걸 갖다 자기가 쓴 거예요. 그거 걸려가지고 잘렸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법인카드를 막 썼다?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정치를 하겠다? 심지어 당대표를 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법사위 국감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수사 책임자인 수원지검 2차장 검사와 관련해 위장 전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분은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될 분 같습니다.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석 검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건 검찰의 명예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이라도 이정석 검사가 이 자리에 출석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감찰 과정에서 문제된 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감장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수원과 서울고지검이 한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자료를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중에 김의겸 리스트라고. 김의겸 리스트요? 예. 한동훈의 술자리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가짜. 그래서 그 김의겸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신뢰성에 일단 의문을 표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김의겸이 흑석동에 상당히 투자를 잘했습니다. 그 투자의 기재라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흑석 선생이라 그럽니다. 흑석 선생. 그런데 지금 와서는 뭐냐면 흑색 선생이다. 많은 가짜를 해가지고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말을 우선 전제로 하면서 이재정 의원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안양에 있는 60년 된 교도소가 옮겨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역구인 이재정 의원이 갔죠. 갔더니 거기 한동훈 장관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윤호중 대표가 생각이 났대요.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호호 웃었다가 취임식 때 한동훈 장관을 만나서 밝은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 그 순간에 사진을 찍힐까 봐. 그렇죠. 네, 그래서 피했어요. 이제 행사장을 떠나서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는데 거기를 한동훈 장관이 쫓아와서 엘리베이터 앞이라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 손을 탁 내밀면서 꼭 뵙고 싶었습니다. 라고 악수를 청하더랍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웃으면서 악수를 해줬는데 딱 보니까 카메라가 뒤에 이미 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위원님 저한테 이재정 의원 관련한 것도 거짓말 하신 다음에 다 들통났는데 사과도 안 하셨죠. 그리고 그 전에는 조국 사건 관련해서 조국 사건 누가 위원님한테 사과를 했다 거짓말 했었다가도 사과 안 하셨죠. 계속 이러시는데요. 자, 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뭐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2km 안에 있었으면은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이건 뭐 거시죠. 저는 다 걸게요. 자, 첫째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뭘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자신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법대 부의학번 동기라는 점, 발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입니다.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개인의 어떤 이런 걸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2차장 검사가 그 대북 송금하고 또 쌍방울 쪼개기 원금을 관리하는 그런 분입니다. 여기에 어떤 흠집을 내려는 그런 시도가 아니냐. 그리고 또 여기에 처남인가 뭐 두 분 간에도
개인적인 어떤 다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보를 가지고 구체적인 팩트를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기자 출신인데. 예. 네. 그런 걸 뭐 기자 출신인데 막 지금까지 뭐 가짜뉴스 많이 몰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팩트도 확인하지 않고 이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 이래서는 안 된다. 아무리 국회의원으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면책 특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의겸 씨는 그 부메랑 선수거든요. 부메랑 선수? 신나게 잘 던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돌아가가지고 민주당한테 맞아요. 항상 맞거든요. 그것도 그랬고 한동훈 술자리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 한동훈 출장비 갖고 걸었거든요. 근데 박범계 의원이 맞았어요. 박범계 의원이 맞았단 말이죠. 지난달 국회 법사위에선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출장비 공개를 놓고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장관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공개 바로 하는데 그 대신에 지난 정부에 있던 법무부에 있었던 다른 정부도 있지 않습니까? 공개 청구 같이 해주시면 아니요, 지겹지 않아요. 같이 공개를 하겠습니다. 결국 법무부가 전현직 장관의 출장비를 공개했습니다. 박범계 전 장관은 한 장관보다 출장 일수가 하루 적었는데도 2배 더 많은 1억 원가량의 출장비를 썼습니다. 수행원 수가 11명으로 3명이었던 한 장관보다 많았던 게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박 전 장관이 이후 보고한 출장 보고서엔 수행 인원이 실제보다 6명 적은 5명으로 총 비용도 6,800여만 원만 기재됐습니다. 검사라도 잘못 알고 있으면 밝혀야 되는데 그게 그걸 밝히는 자리인가 국감장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위장전입 이거는 이분이 무슨 인사청문회 한다면 문제가 될까 인사청문회 자리도 아닌데 이걸 또 왜 문제가 삼는지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트집을 잡겠다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 검찰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지지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막 던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건의 수사 책임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 같다라는 의심을 할 근거가 있다면 뭐 국감장에서 뭐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사청문회장이 아닌 국정감사장에서 개인 신상 문제나 별도의 범죄 혐의 개인적인 걸 느닷없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국정감사의 그 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의 수원지검 수사 책임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사에 대해 가지고 뭔가 좀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왜 그러잖아요. 메시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별로 이건 뭐 정도 같지는 않아요. 이런 말씀하시니까 김영배 의원이 그 제기할 수 있는 거다. 국회의 권능을 왜 부정하느니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할 수는 있죠. 예.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할 수는 있는데 원래 국감의 그 취지하고는 좀 딱 들어맞는 것 같지는 않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